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인은 조조가 첫 등장할 때 가느스름한 눈에 까맣고 긴 수염을 가졌다고 묘사했다. 하지만 조조의 외모는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태평어람에 왜소하지만 의기양양했다 라는 구절만이 있다. 연희의 조조는 왕륜에게 받은 칠성검으로 동탁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해 죽어라 튄다. 하지만 정사의 조조는 동탁에게 받은 관직을 버렸다고만 나오며 왜 그렇게 쫓기는지는 얘기가 없다. 연희에선 진궁이 등장해 조조가 달아날 수 있게 협력했다가 여백사 사건으로 충격받아 손절한다. 정사에서도 조조가 달아날 수 있게 도와준 관리가 있고 여백사 사건도 사실이지만 진궁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연희에선 반동탁 연합군을 일으킨 주체가 조조로 나온다. 하지만 정사에 의하면 병문을 날조해 연합군을 모은 사람은 조조가 아닌 동군태수 교모다. 연희의 조조는 순욱을 시작으로 순유, 정욱, 곽가, 유엽, 만총, 여건, 모계까지 다단계급 연쇄 추천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쓸어 모은다. 정사에선 순욱이 곽가를 추천했을 뿐 서로 연관이 없고 유엽은 한참 뒤에나 영입된다. 연희에서 조조는 여포에게 패해 달아나다 머리털과 수염을 태워먹는다. 정사에서 조조는 머리털은 지켰지만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연희에서 조조는 협천자 후 대장군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정사에서 조조는 이 일로 원소의 분노를 사 원소에게 대장군을 바치고 자신은 거기장군으로 내려갔다. 연희에서 조조는 유비를 경계하는 순욱에게 유비보다 양표가 더 문제라며 양표를 고문한다. 하지만 정사에서 순욱이 진짜 경계한 사람은 양표를 고문하는 조조였다. 연희에서 조조는 헌제의 활로 사슴을 잡은 뒤 문무백관 앞에서 헌제를 개무시해 관우의 분노를 산다. 실제로 사냥의 프로였던 조조지만 정사에 이 일화는 등장하지 않는다. 연희에선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자마자 계속 승상이라고 불리지만 정사에서 조조는 하북을 완전히 평정하고 나서야 승상에 올랐다. 연희에서 조조는 황제의 밀서를 지닌 동승을 수색하지만 허리띠에 숨겨진 밀서를 찾지 못해 현장 검거에 실패했다. 하지만 훗날 보관을 덮쳐 기어코 상투에 숨긴 밀서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두 이야기 모두 정사엔 등장하지 않는다. 연희에서 조조는 자신을 암살하려 한 의사 길평을 잡아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는 등 모진 고문을 가한다. 하지만 정사의 길평은 이보다 한참 후에 위황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토벌되어 죽었다. 유비를 공격해 관우를 사로잡은 조조는 적토마를 하사해 관우에게 점수를 딴다. 하지만 정사에선 적토마를 죽인커녕 관우가 자기에게 달라고 조른 미망인 두씨를 낼름 채갔다. 연희에서 조조는 7만 군사로 원소의 70만 대군을 상대했다고 나오는데 정사에서도 원소군이 조조군의 10배에 달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다른 사료들을 참고한 연구에 의하면 원소군은 조조군의 2배 정도였다. 연희에서 조조는 오소의 대장 순우경을 사로잡은 후 귀와 코를 잘라 원소에게 보낸다. 정사에 의하면 조조가 순우경의 코를 잘라놓고 등용을 시도했는데 순우경이 한사코 거부하자 허유의 조언대로 참수했다. 연희에서 조조는 원소의 잔당들을 상대로 온갖 계략을 뽐내며 연전연승하지만 정사에선 원상 원담 연합군에 대패해 반성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고전했다. 연희에서 조비가 원희의 부인 견씨를 데려가 부인으로 삼자 조조는 부전자전이라며 속으로 탄식한다. 하지만 정사에선 대놓고 금년에 군사를 일으킨 게 다 조비 그놈을 위한 것이었어 라는 말을 내뱉었다. 연희에서 조조는 원담을 방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다. 원담의 최후를 고려하면 딸을 과부로 만든 셈. 심지어 원담의 목을 걸어놓고 이자를 위해 우는 자는 참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정사에 의하면 조조의 딸들은 헌제, 한, 하후돈의 아들, 순욱의 아들에게 각각 시집갔지 원담 따위가 낄 틈은 없었다. 연희에서 조조는 공손강에게 도망간 원상, 원희 형제를 걱정하지 않는데 곽가가 그들이 공손강에게 데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정사에서 이를 예측한 것은 곽가가 아니라 조조 본인이다. 연희에서 조조는 유비의 군사 서서를 회유하려다 자신을 욕하는 서서의 모친과 한바탕 욕 배틀을 벌인다. 정사에서 서서의 모친은 유비군에 있다 피난 중 우연히 사로잡혔으며 서서는 이 때문에 스스로 조조에게 항복했다.
연희에서 조조는 신야에 당도한 후 제갈량이 다시는 꾀를 쓰지 못하게 해라 라며 그의 지략을 크게 경계한다. 하지만 정사 무제기에 제갈량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연희에서 조조는 자신에게 항복한 유종과 최부인을 우금을 시켜 살해한다. 정사에서 조조는 유종이 똑똑하고 사려 깊다며 칭찬을 했지 죽였다는 얘기는 없다. 연희에서 조조는 의천검과 청강검이란 두 자루의 보검을 소유했었는데 청강검을 하사한 하후은이 조은한테 끔살당하는 바람에 빼앗기고 만다. 의천검은 중국 설화에 나오는 보검으로 조조와는 관련 없다. 연희에서 조조는 백만대군 한복판에서 무쌍을 찍는 조은을 보곤 감탄해 그를 사로잡으라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조은이 조조가 보이는 데까지 가서 설쳤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조조는 장판파의 장비를 보고 겁에 질려 산발이 된 채 튀기도 하는데 이 역시 허구다. 하지만 조은과 장비의 무용담 자체는 진짜다. 적벽에서 펼쳐진 조조와 주유 플러스 제갈량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전부 연희의 창작이다. 정사 무제기는 조조의 망신거리인 적벽 전투를 대단히 창렬하게 기록해놨는데 다른 사료들에서 조조가 유비와 주유의 화공에 대패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조조가 주유에게 속아 채모를 죽이거나 방통을 만나는 것 역시 정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연희에서 조조는 술에 취해 단가행을 짓지만 유복이 이 시를 불길하다고 평하자 들고 있던 창으로 대뜸 찔러 죽인다. 단가행은 영웅의 다양한 감정을 서정적으로 읊은 조조의 문학적 재능이 유감없이 드러난 시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 되도 않는 허구다. 조조가 화용도에서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한 건 연희의 창작이다. 연희에서 조조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마등의 계획을 사전에 눈치채 마등과 그 일족을 현장에서 잡아 죽인다. 이 때문에 서량의 마초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정사에선 서순이 바뀌어 마초가 반란을 일으킨 데 대한 보복으로 마등의 일족을 처형했다. 마초에게 대패한 조조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 점포를 던지고 수염을 자르는 등 온갖 추태를 선보인다. 정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다만 마초에게 진짜 죽을 뻔하긴 했다. 연희에서 얼음성 아이디어를 제공한 누규는 자신을 목매거사라 칭하며 홀홀 떠나는데 정사에서 누규는 원래 조조의 부하였고 훗날 입을 잘못 놀렸다가 참수당했다. 연희에서 조조는 유장의 사자인 장송과 신경전을 벌이다 홧김에 자신의 저서 맹덕신서를 불태운다. 정사에서 조조가 저런 책을 지었다는 얘기는 없다. 다만 손자병법에 조예가 깊어 손자약해라는 조조버전 병법서를 남겼고 이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손자병법의 원본이다. 연희에서 조조는 적벽의 원한을 갚겠다며 40만 대군을 끌고 남하하지만 손권에게 연거푸 털린다. 정사에선 서로 잼만 주고받았을 뿐 손권이 조조를 격파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때 조조가 퍽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아들을 낳으려면 손권같이 낳아야 한다고 인정하긴 했다. 연희에선 순유와 최염이 조조의 위왕 등극에 반대하는데 순유는 조조의 분노를 사 앓다 죽고 최염은 아예 맞아 죽었다. 정사에서 둘은 조조의 위왕직위에 반대하지 않았다. 순유는 자연사했고 최염은 그냥 억울하게 조조한테 죽었다. 연희에서 조조는 위왕에 오른 후 자식이 없는 정부인을 내쳤다고 나온다. 하지만 정부인은 친아들처럼 대했던 조왕이 완성해서 전사하자 조조를 욕하며 스스로 떠났다. 조조는 죽을 때 이 일을 언급하며 마음 아파했다. 연희에서 좌자의 미친 마술쇼에 농락당한 조조는 점쟁이 관로를 불러 점을 본다. 정사에서 조조는 관로가 12살일 때 고인이었기 때문에 둘이 만난 적은 없다. 연희에서 조조는 양수가 계륵 사건으로 자신의 마음을 꿰뚫자 괘씸죄로 그 자리에서 참수해버린다. 정사에서 조조가 양수를 죽인 건 1년 후 후계자 다툼에 관여한 문제와 아버지 양표에 대한 경고가 섞인 복합적 문제였다. 연희에서 조조는 위연의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는 등 제갈량에게 정신없이 털린다. 정사에선 조조가 공격하는 입장이고 유비가 버티기 모드였다. 제갈량은 성도에서 보급을 하고 있었다.
연희에서 조조는 손권이 보낸 관우의 목을 보며 안부 인사를 건네었다가 관우가 대답하려고 눈을 뜨자 기절초풍한다. 들어누운 조조는 화타를 부르지만 그가 관우를 칭찬하자 빡쳐서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는 모두 연희의 창작으로 화타는 관우를 치료한 적이 없고 조조가 화타를 죽인 건 화타가 포상금을 위해 병을 키우는 소인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뒤가 캥겼는지 조조는 죽으면서 페이크 무덤을 72개나 만들라고 유언해 자신의 진짜 무덤을 알 수 없게 한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데 사실 정사에 기록된 조조의 유언은 내 무덤에 금은보화를 넣지 말라는 것, 장례가 끝난 즉시 상복을 벗으라는 것 같은 매우 실리적인 것들 뿐이었다.